자, 우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공식 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는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의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53억 원을 절감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건의를 내려놓고 그동안 정말 숨어있던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특수활동비가 정말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사적 생활비라든가 뭐 해외에서 뭐 가족들 비용 또 유흥비 이런 부분에까지 다 특수활동비가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하게 사용됐던 물론 꼭 필요한 수사, 감사, 예산, 조사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나가겠다라고 이제 문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과거 대통령 시절에 계속 지금 늘어오는 추세였는데요. 특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70일 동안 이 국회에서 그리고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 70일 동안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돼서도 마지막 나가는 날까지. 어디에서 썼나 그걸? 그러니까요. 그때 뭐 한 인터넷 근데 이거 어디서 썼는지 알 수 없는 돈이 알 수 없는 돈이죠. 그런데 하루에 그러니까 5천만 원씩 국민 세금이 사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잘못된 관행들 물론 꼭 써야 될 비용은 당연히 써야 되겠죠. 국가가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열린 그런 투명한 그런 국정을 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사야 되고요. 대신에 이것이 계속 저는 초심이 이어져야 되고 다른 부분에서도 같이 그런 것들이 발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님.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가 뭐 쪼들리고 볼면서 의뢰를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사실 뭐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예산 자체가 굉장히 뭐 제한적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원래 조정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하려고 하면 사실 밥도 사야 하고 언론도 뭐 하면서 뭐 어떻게 됐든 소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석이나 비서관들한테 일정 정도의 그 액수가 지원되는데 그 액수가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조치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없애는 것보다는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활성화되는 긍정적으로 취지에 맞게 쓰이는 방향으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써야 할 때는 확실하게 쓰고 뭐 이번에 돈봉투 만찬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관행이라고 얘기됐던 잘못된 쓰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활동비가 그 취지에 맞게 그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와 제도를 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뭐 칫솔 얘기를 하면서 사적인 용도 그거를 뭐 한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보여주기식이라기보다는 제도 개혁으로 확실히 자리 잡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역으로 따지면 그동안 대통령의 가족 식사비 이런 것도 특수활동비에서 나갔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대통령 가족의 식사 비용은 사실은 국가에서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실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하고 특히 뭐 대통령 부부 물론 자녀들은까지 뭐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요. 애들은 청와대에서 밥 먹으라고 하면 나가라 그러고. 아니요. 왜냐하면 다들 성장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분가해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부부의 그런 활동들을 그리고 생활 음식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사실은 국가의 기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식중독이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유해가 되는 그런 식품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은 특수활동비가 노무현 정부에서 215억 청와대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27.4%가 늘었습니다. 256억. 박근혜 정부의 70억으로 또 7%가 늘었습니다. 계속 늘어오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절감하되. 그건 꼭 청와대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저는 물론 다른 기관들로 아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솔선수범하는데 뭐 검찰, 국정원 이런 부분에서도 불필요한 이번 만찬 이런 그 돈봉투 만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꼭 필요한 뭐 이 기밀이 필요한 수사라든가 또는 조사 또 감사를 해야 될 때 정보 수집 뭐 이런 데도 비용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 무리하게 계속 늘어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숨어있는
불필요한 것들, 불급한 것을 잘 잡아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대신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식사라든가 대통령 부인 이런 가족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충분히 그 예. 공적인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산이 뭐 그렇게 쪼들려서 정말 힘들다는 아니니까요. 쪼들리죠. 예산이. 쪼들리죠. 그렇지만 대통령과 예. 대통령 부인 식사 예.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된다. 아하. 예, 김우석 부장님. 이전 대통령 케이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부에서는 좀 쪼들리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전대 권위주의 정권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걷어가지고 뿌려주는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민주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소요에 대한 비해한 예산이라고 하는 건 항상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다른 기관들의 예산을 좀 전용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야 뭐 불법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데 정부가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권력의 제일 정점이 있는데 이렇게 꼭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영을 서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와 지방교부금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칼을 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50매덕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용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거나 이런 데 쓰이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액수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특수활동비가 많이 쓰이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쓰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정상급에 있는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들여다보면서 그 권력기관의 개혁의 단초로 쓰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과정도 좀 매끄럽게 가는 게 맞고 제도 개선으로 종착점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국정원 같은 데에는 특수활동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해외 쪽의 일을 해외 관련 업무를 많이 하게 되면 해외뿐만 아니라 대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써야 될 비용이 있는데요. 대신에 문제는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나 또는 자의적으로 쓰인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디에 쓰였는지. 아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에서 나온 부분들이 예. 이제 밝혀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인데요. 정말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기관에서도 꼭 필요한 곳에 정말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용도에 써야 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공 분야라든가 또는 해외 관련해서 요즘 산업 스파이라든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첨단 이런 특허라든가 우리 이 기업들의 기밀들이 그런 부분을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도 기업에만 맡기지 않고 사실 꼭 들여다보면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부분은 사용하되 그러나 줄일 수 있다면 요즘 시대에 걸맞게 좀 바꾸고 또 개혁해 나가는 것. 그동안 특히 권력기관들의 모습이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볼썽사나운 그런 뒷얘기들을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투명하게 좀 했으면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은 또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거 보면 예산이 제일 많은데 국정원에 대한 얘기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는 거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겠죠. 보이지 않는 지금 위기 상황에서 국민적인 요구, 국제적인 요구, 국정원의 해야 할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되는 건 역시 자리를 없애거나 예산을 없애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파트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항이 심하니까 예산을 줄임으로써 국내 파트를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이 국내 파트라고 하는 게 국정원 전체에 대해서 다른 국내와 국외를 분리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간첩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왔지만 내부에 잠복되어 있는 간첩들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내와 국제 외국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 접근 자체가 사실은 좀
위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국정원이나 권력기관들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예산의 쓰임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과거 어땠는가 우리 국정원 댓글 사건 보듯이 국정원이 그 많은 인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또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부정한 댓글을 달고 대선에 개입하는 등 그동안에 국내 정치에 수시로 개입하고 그것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국정원이 활동한 그런 과오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완전히 개선이 됐느냐.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파트와 국제 파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좀 조율을 하되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부작용들 국내 정치에 수시로 개입하고 국내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까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고 더군다나 뭐 대선에 개입하는 댓글을 달고 그런 정말 부정한 흑역사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과연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지금도 만약에 혹여라도 그런 사항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죄하고 국정원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국제 파트도 심각하게 이번에 철저한 재편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예산도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토 만찬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관행이라고 얘기됐던 잘못된 쓰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활동비가 그 취지에 맞게 그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와 제도를 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뭐 칫솔 얘기를 하면서 사적인 용도 그거를 뭐 한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보여주기식이라기보다는 제도 개혁으로 확실히 자리 잡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역으로 따지면 그동안 대통령의 가족 식사비 이런 것도 특수활동비에서 나갔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대통령 가족의 식사 비용은 사실은 국가에서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실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하고 자, 우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공식 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는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의 비용을 사비로 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53억 원을 절감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권위를 내려놓고 그동안 정말 숨어있던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특수활동비가 정말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사적 생활비라든가 뭐 해외에서 뭐 가족들 비용 또 유흥비 이런 부분에까지 다 특수활동비가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하게 사용됐던 물론 꼭 필요한 수사, 감사, 예산, 조사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나가겠다라고 이제 문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과거 대통령 특히 뭐 대통령 부부 물론 자녀들은까지 뭐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애들은 청와대에서 밥 먹으라고 그러면 나가라 그러고 아니요 왜냐하면 다들 성장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분가해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부부의 그런 활동들을 그리고 생활 음식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사실은 국가의 기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식중독이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유해가 되는 그런 식품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은 특수활동비가 노무현 정부에서 215억 청와대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27.4%가 늘었습니다. 256억. 박근혜 정부의 70억으로 또 7%가 늘었습니다. 계속 늘어오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절감하되. 그건 꼭 청와대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저는 물론 다른 기관들로 아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솔선수범하는데 뭐 검찰, 국정원 이런 부분에서도 불필요한 이번 시절에 계속 지금 늘어오는 추세였는데요. 특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70일 동안 이 국회에서 그리고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 70일 동안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돼서도 마지막 나가는 날까지. 어디에서 썼나 그걸? 그러니까요. 그때 뭐 한 인터넷 근데 이거 어디서 썼는지 알 수 없는 돈이 알 수 없는 돈이죠. 그런데 하루에 그러니까 5천만 원씩 국민 세금이 사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잘못된 관행들 물론 꼭 써야 될 비용은 당연히 써야 되겠죠. 국가가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열린 그런 투명한 그런 국정을 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사야 되고요. 대신에 이것이 계속 저는 초심이 이어져야 되고 다른 부분에서도 같이 그런 것들이 발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가 뭐 쪼들리고 볼면서 의뢰를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사실 뭐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예산 자체가 굉장히 뭐 제한적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원래 조정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하려고 하면 예. 사실 밥도 사야 하고 예. 언론도 뭐 하면서 뭐 어떻게 됐든 소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석이나 비서관들한테 일정 정도의 그 액수가 지원되는데 그 액수가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조치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없애는 것보다는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활성화되는 긍정적으로 취지에 맞게 쓰이는 방향으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써야 할 때는 확실하게 쓰고 뭐 이번에 돈